네.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잔료는 일동제약 249-420 관련 리서치와 뉴스 기사들입니다. 최근 주가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았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비만 치료제 이슈, 이걸로 시장 관심이 아주 뜨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복잡한 정보 속에서 핵심을 딱 찾아내서 일동제약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미래 가치를 명확히 파악해보는 겁니다. 네, 제공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크게 재무적 변화랑 신약 개발, 이 두 가지 축으로 따라가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2023년 11월에 있었던 결정인데요. 일동제약이 R&D 부문을 유노비아라는 자회사로 물적 분할했습니다. 이 구조적 변화, 이게 현재 일동제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분석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딱 둘로 나눈 셈인데, 뭐랄까, 하나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본체, 즉 일동제약이고, 네, 그렇죠. 아로나민 같은 그런 캐시카우 제품들이 있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인 신약 개발 자회사, 유노비아.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덕분에 일동제약 본체는 실제로 작년 2025년에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고요. 아, 정말요? 그 아로나민 같은 제품들이 여전히 잘 받쳐주고 있나 보네요.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이 549억, 역대 최대였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반은 확실히 탄탄하죠. 그 연간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되던 R&D 비용 부담을 이걸 이제 유노비아로 넘긴 거죠. 와, 1,000억 원에서 2024년엔 94억 수준으로 줄었다고요? 그 차이가 엄청나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지 이것만으로 기업 가치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재무는 안정됐지만 그럼 시장에 진짜 주목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유노비아로 넘어간 그 비밀 병기, 경구용 GLP-1 비만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 코드명 ID 110511516입니다. 아, GLP-1. 요즘 정말 핫한 분야죠. 식욕이랑 혈당 조절 호르몬인데 이걸 먹는 약으로 개발한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그 2025년 9월 말에 발표된 임상 1상 결과요. 4주 투여만으로 평균 체중 감량이 9.9%였다면서요. 네, 그 데이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아니 9.9%면 경쟁 약물로 꼽히는 일라이릴리나 로슈 후보 물질 초기 데이터가 66%대였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요. 그때 주가도 막 26% 넘게 급등했었고요. 네, 효능 데이터만 보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안전성 문제입니다. 특히 간독성 이슈요. 간독성이요? 아, 네. 화이자나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경구용 GLP-1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죠.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런데 유노비아 후보 물질은 임상 1상에서 오히려 간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는 약간 이례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다른 빅파마들은 간독성 때문에 고전했는데 유노비아만 괜찮다. 이건 물론 일상 결과지만 그래도 너무 낙관적인 기대는 아닐까요? 혹시 다른 문제는 없을지?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인상 단계가 더 진행되어야 확실해지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만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인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이 간 안전성 데이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동급 최고, 즉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경쟁 약물과의 핵심적인 차별점이 될 수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풀지 못한 숙제를 어쩌면 해결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죠. 게다가 타이밍도 참 절묘한 것 같아요. 기존의 주사제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위고비 특허가 2026년부터 만료되기 시작하고 또 최근에 바이오 유럽 2025 첨가 소식까지 나오면서 기술 수출, 애로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도 관련 소식이나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가 또 17%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죠. 네.
시장 환경하고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파마들은 이제 특허 만료에 대비해서 차세대 경구용 치료제 확보에 정말 필사적이거든요. 그런데 유노비아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2026년 내에 기술 수출 애로 성사 가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수천억 원대 계약금이 들어올 수 있고 이건 당연히 일동제약의 연결 실적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기대가 크네요.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당연히 리스크도 좀 짚어봐야겠죠. 물론입니다.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유노비아를 분사하긴 했지만 일동제약 본체의 그 전환사채 상환 부담 같은 유동성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 본체 자금 사정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둘째는 이 엘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이상 진입 목표 시점까지 가시적인 성과 발표가 좀 늦어진다거나 하면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엘로가 좀 지연들거나 잘 안 되고 자금 조달이 급해져서 유노비아의 IPO, 즉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아, 엘로우 대신 상장으로 간다. 네. 이렇게 되면 모회사인 일동제약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소위 더블 카운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보통 주가에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네, 그 더블 카운팅 이슈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동제약은 R&D 분사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일단 본체의 재무 안정성은 확보하고 동시에 자회사 유노비아를 통해서 GLP-1 신약이라는 아주 큰 기회를 노리는 이런 이중 구조를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유노비아의 그 GLP-1 후보 물질은 뛰어난 초기 효능 데이터에 더해서 차별화된 간 안전성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글로벌 기술 수출 기대감을 아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엘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또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자금 조달 방식이 엘로가 될 거냐, 아니면 IPO로 갈 거냐, 이 부분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현재 주가는 이런 기대감을 상당 부분 먼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이 일동제약의 핵심 동력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당신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 투자자라면 유노비아 GLP-1의 대박 가능성이라는 이 엄청난 잠재력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수출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도 있고 혹은 IPO로 추진될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리스크 사이에서 과연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일동제약을 바라보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